국방과학연구소가 정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와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쏴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발사기 등 미래 무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미래무기 언론 합동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ADD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 무기를 공개했다. 레이저 요격 장치를 활용해 3km 이하 거리에서 10kW, 20kW 출력으로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에서 2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DD는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다. ADD는 또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미래형 레이더 광자 레이더와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도 연구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 중 하나는 무인화 필요성에 따라 ADD도 무인 수색 차량, 대잠정찰용 무인잠 수정, 복합 임무 무인 수상정,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대잠정찰용 무인잠 수정은 적 위협 지역과 주요 항만에서 최대 30일 이상 체류하며 무인 수상정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적 잠수함 탐지 및 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ADD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핵심 물질을 개발했다며 곧 약물을 인체 세포 내에 전달하는 전달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ADD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국 풍토병으로 알려진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DD는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코로나19 유전체 치료제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앞으로 20년 내에 탄환, 포탄을 사용하는 재래식 총은 전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ADD의 미래 50년은 전략 비닉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광자, 양자 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2. 양자 레이더 개발 약한 반사물체도 확인, 보안 스캐너와 생체의학 이미징의 활용. 연구원들은 양자 레이더를 개발, 시제품 성공적 테스트 마쳐 뒤얽힌 광자가 앞으로 레이더 측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결합된 신호로 소음이 많은 주변 환경에서 약한 반사 물체도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레이더 성능만으로도 가능하다. 연구원들은 이 소위 양자 조명의 첫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보안 스캐너뿐만 아니라 생체의학 이미징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얼음과 토양을 밝히거나 폭풍을 탐지하는 경우에 레이더 기술은 반사된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보이지 않는 물체와 구조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마이크로파 위치 측정은 지금까지 너무 부정확하고 실패한 영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가 매우 낮은 신호 전력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체로부터 반사된 약한 방사선과 배경 방사선 노이즈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호 발생기로서 얽힌 광자. IST의 샤비르 바르자네와 동료들이 현재 시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양자 기반 레이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도 얽힌 마이크로파 광자가 레이더의 시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탐지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원들은 양자 조명을 사용해 강한 열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반사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얽힌 광자로 대상을 스캔함으로써 달성된다. 특히 이 레이더는 처음에 얽힌 광자 쌍을 만든다. 이들 쌍각각의 하나의 광자는
검출될 물체의 방향으로 신호로서 전송되고 파트너 광자는 제어 장치로서 기기에 남아있다. 신호 광자가 이제 물체에 의해 반사되고 레이더에 의해 다시 캡처되면 그 얽힘이 손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된 광자를 배경 노이즈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상관관계가 남아있다. 프로토타입 작품.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해 연구원들은 이러한 양자 레이더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극도로 냉각된 초전도 회로는 얽힌 마이크로파 광자의 소스 역할을 한다. 양자 레이더는 신호 광자를 작은 구립판 형태의 타겟으로 향하게 하고 광자는 실온에서 반사되고 디지털 수신기에 의해 다시 잡힌다. 연구원들은 신호와 아이들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측정 라인을 통해 전송되어 증폭, 필터링 및 중간 주파수 20MHz로 변환된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절대 0도의 수천 분의 1도에서 생성된 양자 얽힘을 사용해 실온에서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개념 증명. 이 양자 레이더는 아직 개념 증명일 뿐이며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다. 연구원들은 광자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자 조명으로 탐지하는 방법은 특정 응용 분야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장점을 갖는 검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기술은 저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이미징 및 보안 스캐너에 사용될 수 있다. 바덴제는 고전적 코히런트 검출기와 비교할 때 양자 강화된 검출이 동일한 조건과 매우 낮은 신호 강도에서 더 우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연구의 중심 메시지는 양자 레이더와 마이크로파 양자 조명이 이론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양자 레이더의 상용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스텔스기 F-22랩터 잡혔다. 스텔스 vs 레이더 무슨 대결. 지난해 9월 24일 러시아의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하늘을 날고 있는 전투기의 흑백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설명엔 러시아의 수-35 전투기가 찍은 F-22 랩터 사진이라고 돼 있다. F-22 랩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다. 러시아 전투기가 버젓이 F-22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F-22가 탐지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역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보이는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시리아에서 촬영했다고 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했다. 스텔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레이더상에서 적을 속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쉽게 풀면 레이더에 덜 걸리는 기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아예 레이더에 안 걸리게 만드는 기술로 잘못 알고 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텔스 투명이라고 생각하는 눈치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에서 F-35를 가리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2017년 11월에도 F-35를 거의 투명 전투기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전투기와 싸워 이기긴 힘들다고 자랑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현호 씨는 레이더 이외 음향, 열을 이용하는 탐지 수단에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항공기를 감추는 기술을 통틀어 스텔스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스텔스기도 당연히 레이더에 걸린다. 다만 레이더 피탄 면적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의 아주 작은 물체 또는 허상으로 나타난다. 스텔스기가 레이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정체가 드러난다.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 II의 경우 레이더의 골프공 크기의 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다. 중국, 러시아의 창과 미국의 방패에 치열한 무슨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 인도의 군사 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는 지난해 5월 3월 중국령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스텔스기인 J-20 인도 공군의 전투기 수-30MKI 레이더에 의해 탐지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인 비렌더 싱 다노아는 J-20은 서구와 인도에서 알려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텔스하지 않다.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아닌 일반 레이더로도 걸린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J-20이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을 하지 않았다이라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F-35I가 시리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S-200에 맞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일대에 이스라엘 F-35I가 가동 중단됐다는 보도가 되었다. 러시아 방공군의 이고르 말체프 중장은 2016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텔스 기술은 허구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CCTV도 같은 해 동중국 해에서 비행 중인 F-22를 탐지했다고 주장했다. 금이 간 스텔스 무적 신화 스텔스기는 무적이 아니었다. 1999년 3월 27일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미공군의 F-117 나이트호크 일대가 격추됐다. 운과 기술, 방심이 엮어낸 결과였다. 미군의 F-117은 매번 똑같은 루트를 따라 비행했다. 세르비아군의 방공태세를 깔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세르비아군은 미군과 나토군의 통신을 도청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은 다국 적군의 전투기가 언제 출격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세르비아군은 레이더를 선봐 레이더가 쓰는 전파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23km 거리에서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 다만 탐지 거리가 짧아 17초 안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다. 세르비아군은 엄청난 훈련으로 발사 준비 시간을 줄였다. 당시 F-117이 폭탄을 투하하려고 내부 무장창을 연 순간 세르비아군의 레이더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때가 스텔스기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내부 무장창을 열면 문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레이더 전파가 다 반사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군은 지대공 미사일인 SA-3 두 발을 발사해 F-117을 격추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F-117 잔해를 가져가 스텔스 기술을 연구했다는 후문이다.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다. 패시브 레이더다. 항공기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를 잡는 레이더다. 레이더 전파를 쏴 적 항공기에 맞아 되돌아오면 이를 분석하는 액티브 레이더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패시브 레이더는 센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198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타마라 레이더가 대표적인 패시브 레이더다. 타마라 레이더는 옛 소련과 중국에도 수출됐고 미국도 입수했다고 한다. 타마라 레이더를 개발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테슬라는 더 업그레이드한 베라 레이더를 내놓았다. 옴니폴은 베라 레이더가 450km 안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패시브 레이더는 한계가 있다. 스텔스기가 전파 침묵을 유지하면 탐지가 힘들다. F-35는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 광학장비로 적을 찾거나 아군과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을 수 있다. UHF나 VHF와 같은 장파장 레이더도 스텔스 탐지에 유용하다. 북한도 장파장 레이더를 보유하는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파장 레이더는 크기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다.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지금까지 나온 스텔스 탐지 레이더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지만 미사일을 적 스텔스기로 유도해 격추할 수는 없다며 기술의 한계 때문에 대강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텔스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의 전파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는 점을 포착하는 스텔스 탐지 기술도 연구 중이다. 더 날카로워진 중국과 러시아의 착류 중 중국과 러시아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듯하다.
미국의 스텔스기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진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스텔스 탐지 기술에 투자를 집중했다. 중국은 3차원 장거리 레이더인 JY-26이 스텔스 탐지가 특징이라고 자랑한다. UHF 전파를 쏘는 이 레이더는 산둥 지역에서 한국 상공에 비행하고 있는 F-22를 식별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